안녕하세요. 저희는 탐구공동체 카투스입니다. 저희 팀의 주제는 선인장을 이용한 수질 정화 필터 제작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질 오염으로 인한 다양한 피해 사례들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수질 오염 중에서도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은 전 세계적인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합니다. 보통 납은 물을 통해 인체에 쌓이게 되는데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연간 약 100만 명 이상이 납 중독으로 인해 사망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보다 더 많은 수의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납에 노출되어 평생 건강질환을 앓게 되기도 합니다. 이 통계 자료는 수개별 구리 오염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낙동강이 압도적으로 구리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보아 우리 주위에서도 흔하게 중금속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여러 중금속과 균류가 포함된 물을 정화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탐구해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선인장이 자라는 과정에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하지 않고 중금속을 응집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수질 정화 필터대에 찾아본 결과 대장균에 대한 효과는 찾아볼 수 있었지만 중금속에 대한 효과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식수용 수질 정화 필터는 흔히 대중화되어 있지 않고 일부 필터에서는 그 필터 자체에서 화학적인 물질들이 배출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비해 선인장은 자연적인 정화 방식으로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고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필터 제작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바탕으로 중금속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인장의 수질 정화 능력을 검증하여 친환경적인 필터 제작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탐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인장 추출물 제작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는 손바닥 선인장의 잎을 사용하여 선인장 추출물을 제작하였습니다. 먼저 손바닥 선인장의 가시를 제거합니다. 그 후 손바닥 선인장을 200ml의 증류수, 80도의 증류수 200ml에 30분간 가열합니다. 가열한 선인장 추출물을 원심 분리기에서 11,000rpm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합니다. 원심 분리한 선인장 추출물을 상층액과 하층액을 따로 모읍니다. 이후 저희는 실험에서 선인장의 상층액만을 사용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선인장의 상층액이 불순물이 가장 적기 때문입니다. 원심 분리기를 돌리지 않은 선인장 추출물의 상층액, 하층액을 가지고 모두 실험을 해본 결과 원심 분리기를 돌리지 않은 선인장 추출물은 불순물이 많아 필터 제작에 적합하지 않았고 원심 분리기를 돌렸을 때 선인장 추출물의 하층액은 이물질을 응집시키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선인장 추출물의 상층액이 물질을 응집시키는 효과는 점질물 때문인데요. 점질물은 선인장에 존재하는 끈적끈적한 액을 말합니다. 선인장의 점질물은 다른 물질과 반응하여 그 물질을 응집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는 앞선 과정을 통해서 선인장 추출물의 상층액, 즉 선인장의 점질물을 추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습니다. 세균 응집 실험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장균 배양 배지에 대장균 용액을 도말한 후 37.5도로 48시간 배양해 줍니다. 그리고 대장균 배양 배지를 반으로 가른 후 한쪽 면에는 선인장 출초 101ml를 한쪽 면에는 증류수를 뿌린 후 24시간 배양해 줍니다. 24시간 후 대장균 배양 배지의 양쪽 면을 각각 10개 떠서 현미경을 통해 관찰해 줍니다. 저희의 예상대로라면 선인장 추출액을 뿌린 면에는 대장균이 응집된 채로 관찰되어야 했지만 육안으로 관찰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메탈린 블루라는 염색 시약을 통해 대장균을 염색하여 관찰하려고 했지만 또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대장균 배양 배지의 표면을 얇게 떠내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였고 커터칼날, 도말봉, 바늘 등 여러 가지 도구로 시도해 보았지만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할 탐구에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장균 배양 배지의 표면을 더욱 섬세하게 떠낼 수 있는 스크래퍼라는 도구를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흡착력이 더 좋고 세균을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형광염색법을 시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인장 추출물이 부음물 침전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홍토 침전 속도 대조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증류수 100ml에 줄구에 곱게 간 홍토 20g을 넣은 후 실험분에는 선인장 추출물 5ml를, 대조분에는 증류수 5ml를 넣고 저어줍니다. 이후 2분을 주기로 하여 각각 7번씩 홍토가 침전되면서 형성되는 상층액을 뜨고 빈 큐벳에 담은 후 흑광도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흑광도란 특정 파장의 빛이 물질을 통과할 때 흡수되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이때 NBL 기기를 사용하여 흑광도를 측정하였는데요. 측정 파장은 홍토의 파장 영역에 포함되는 450나노미터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총 5번의 실험을 진행하였고, 다음은 결과값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흑광도가 높을수록 용액의 농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래프상의 수치가 클수록 상층액에 더 많은 홍토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면 됩니다. 이는 곧 그래프상의 수치가 클수록 홍토의 침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보면 대조군의 홍토는 침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순환하는 반면 실험군의 홍토는 빠르게 침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선인장 추출물이 부유물을 빠르게 침전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선인장 추출물이 부유물을 빠르게 침전시킨다는 것은 선인장 추출물을 이용해 수질정화 필터를 만든다면 물속에 존재하는 흙, 미세먼지, 유기물 등의 부유물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응집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는 납과 구리의 안감 생성 반응을 활용하여 물속 중금속의 응집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납 응집 효과 실험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저희는 질산납 50g과 아이오딘과 칼륨 10g을 사용하였는데요. 이는 옆에 보이는 화학 반응식을 이용하여 질산납과 아이오딘과 칼륨의 반응비를 구하고 물 농도를 이용하여 설정하였습니다. 먼저 대조군의 질산납에는 증류수 5ml를, 실험군에는 선인장 추출물 5ml를 넣고 응집된 불순물을 걸러주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이오딘과 납의 색깔이 무슨 색을 띠는지 아시나요? 노란색. 네, 맞습니다. 실험군과 대조군에 각각 아이오딘과 칼륨을 추가하게 되면 노란색의 아이오딘과 납을 형성할 수 있고, 이를 감압여과 장치를 통하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걸러낸 앙금을 24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질량을 비교하였는데요. 총 5번의 실험 결과 대조군은 질량 평균값이 0.7g, 실험군은 0.54g으로 약 0.16g의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0.1g의 차이가 매우 작아 보일 수 있지만 납의 입자가 매우 작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는 매우 큰 차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 실험을 통해 선인장 추출물이 납 응집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리 응집 효과 실험인데요. 납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질산구리 1g을 증류수 1ml에 녹인 질산구리 수용액과 수산화 나트륨 10ml를 사용하였는데요. 이도 같은 방법으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대조군에는 질산구리의 증류수 5ml를, 실험군에는 선인장 추출물 5ml를 넣고 응집된 불순물을 거름 종이에 걸렀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산화 구리의 색깔도 알고 계실까요? 파란색. 네, 맞습니다. 대조군과 실험군에 수산나트륨을 추가하며 푸른색의 수산화 구리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를 감압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걸을 수 있습니다. 이를 24시간 동안 건조시켜 질량을 비교하였는데요. 5번의 실험 결과 평균 대조군은 0.88g, 실험군은 0.74g으로 약 0.14g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 저희는 선인장 추출물이 구리 응집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었습니다. 저희는 앞서 검증한 효과들을 바탕으로 필터를 제작하였는데요. 젤라틴, 구화검, 알지네이트의 재료를 이용하여 다공성 필터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때 저희는 이 3가지 재료를 겔 형태로 만들었는데, 이때 겔은 콜로이드 용액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진해져서
튼튼한 그물 구조를 형성하면서 굳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젤라틴 필터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젤라틴 필터는 젤라틴 분말 5g을 증류수 100ml에 넣고 따뜻한 물에 중탕하며 녹여준 후 글리세린을 추가하여 만들었습니다. 이때 글리세린은 필터의 유연성을 향상시키며 필터가 쉽게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글리세린까지 잘 섞인 용액을 페트리 접시에 붓고 건조시켜 젤라틴 필터의 모양을 완성시킵니다. 다음은 구화관 필터입니다. 구화관 분말 5g을 증류수 100ml에 넣고 자선 교반기를 이용하여 잘 섞어줍니다. 잘 섞여진 구화관 용액을 페트리 접시에 붓고 건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알지네이트 필터입니다. 알지네이트 분말 18g을 증류수 200ml에 넣고 잘 저어줍니다. 그리고 큰 수조에 염화칼슘을 2% 농도로 녹여 준비해줍니다. 잘 저어둔 알지네이트 용액을 페트리 접시에 붓고 잠시 건조시킨 후 수조에 넣어 필터 형태를 완성시킵니다. 이렇게 제작한 세 가지 필터의 필터 제작 적합성을 판단해 보았을 때 젤라틴은 물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물과 닿으면 쉽게 변형되어 필터로 제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구화관 필터의 경우 고체 형태로 구조되지 않고 액체 형태가 지속되어 필터로 제작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 알지네이트 필터는 균일한 형태로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물이 통과되기 쉬우며 잘 손상되지 않는다는 점이 있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최종적으로 선택하여 선인장 추출물 10ml를 넣고 재실험을 해보았을 때도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종 수질 정확 필터 본체의 제작 과정입니다. 먼저 페트병을 적당한 크기로 자릅니다. 그리고 펫플라스틱 용기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물이 흘러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듭니다. 그 후 자른 페트병과 펫플라스틱 용기를 결합시킵니다.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여 필터의 상층부와 하층부를 완성시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제작한 상층부와 하층부를 연결해야 하는데 이때 두 플라스틱 용기 사이에 앞서 만든 알지네이트 필터를 넣고 고정시킵니다. 그리고 필터의 하층부에는 거름 종이를 두어 응집된 불순물이 걸러질 수 있도록 하고 상층부에는 활성탄을 넣어 수질 정화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이것은 저희가 제작한 수질 정화 필터인데요. 필터에 불순물이 많이 쌓여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할 때에는 이렇게 가운데 부분만 떼어내어 이 부분만 새로 만들어 사용하면 됩니다. 위의 사진은 저희가 제작한 수질 정화 필터로 흙을 섞은 오염된 물을 정화시킨 사진인데요. 필터를 통과시키기 전후를 시각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불순물이 눈에 띄게 많이 걸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저희가 제작한 알지네이트 필터에 선인장 추출물 10ml를 넣은 후 납 응집 실험을 한 결과인데요. 납 앙금이 육안으로도 쉽게 관찰될 정도로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물속 중금속, 부유물, 김류 등을 정화하는 친환경 필터 제작에 성공하였습니다. 저희가 제작한 필터는 펫플라스틱 용기와 페트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친환경적인 필터이며 적은 비용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셨다시피 크기가 너무 커서 휴대하기에는 좀 부적절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터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수질 정화 능력을 잃지 않도록 새로운 방안을 생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실험을 진행하는 도중에 몇 가지 아쉬웠던 점 또한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대장균 배양 배지의 표면을 분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후 진행할 실험에서는 더욱 정교한 스크래퍼와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이를 보완할 것이며 흡착력이 더 좋은 염색 시약을 사용하여 형광 염색법을 시도하여 이를 보완할 것입니다. 또 사전 실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한 것에도 아쉬움이 남습니다. 사전 조사와 계획 수립을 완벽히 끝내지 못한 채로 실험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이후 진행할 실험에서는 철저히 계획을 수립하고 충분히 이론 조사를 하여 이 점을 보완할 것입니다. 경험이 부족한 1학년들끼리 처음 진행해본 탐구라 부족한 점도 많고 서툰 부분도 많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탐구 공동체 탑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